이거는 제일 첫 번째 장.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의 이름은 로젤 루핀이었지요. 로젤 루핀은 높은 돌탑 꼭대기에 갇혀 지내하였어요. 왕의 딸 로젤 루핀에게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젤 루핀, 세상은 너무 무섭고 험한 곳이란다. 귀하디 귀한 우리 공주를 그런 험한 세상으로 내보낼 수는 없지 않겠니? 바로 여기죠. 전 이 장면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렇게 하트 안에 로젤 루핀이 지금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 왕이 공주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 가둬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트 모양이긴 한데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핥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지. 여기 보면 아빠 표정에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 밑에 막 다크서클이 막 3겹, 4겹씩 막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열쇠를 문에 꽂아놓고 나와요. 우리 이런 고민으로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런 근심, 걱정으로 아이를 우리도 모르게 가둬놓고 있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빠는, 이 왕은 어른이지만 성인이지만 자기 불안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사람마다 그 가지고 있는 자기 불안의 강도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정도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이라면 어른이라면 어른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 불안을 내가 스스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명목 그 이름 하에 저렇게까지 전가돼서는 안 되는 건데 좀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이 왕이 세상이 너무 무섭고 험한 곳이기 때문에 너를 내보낼 수 없다고 가뒀거든요. 그러면 세상과 만나지 않으면 이 공주는 안전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임금이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만나지 않고 마주하지 않으면 안전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점점 더 근심이 많아지고 그렇지. 그 항상 요즘에 되게 얘기하는 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렇게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들이 해야 되는 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왕도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얘를 가다 놓기만 하면 얘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나? 제가 그 예전에 그 편혜문 선생님 놀이 전문가요? 네, 그분 얘기가 아이를 놀게 할 때 높은 곳에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높은 곳에 올라감으로써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엄마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고. 못 올라가게 되면 떨어져서 다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올라가서 얘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부터 3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나 무서우니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뭐라더라? 떨어지면 높은 곳은 위험하구나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내려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실패하면서 익히니까 경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얘가 높은 곳이 위험하다는 걸 말로만 배웠을 때 그게 진짜 위험하다고 알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게 잊혀지지 않거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둬져서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얘가 나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라고 진짜 오롯이 느낄 수 있을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공주는 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아침 성문 앞에 커다란 황금 상자가 놓여있는 거예요. 상자 뚜껑에는 이런 글씨가 보석으로 새겨져 있었고요. 로젤 루핀에게. 사람들은 그 수상한 상자를 로젤 루핀이 머무는 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모두 상자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로젤 루핀이 뚜껑을 열어보니 상자 안에는 온갖 알록달록한 털실 뭉치가 잔뜩 들어있었어요. 쪽지도 한 장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무엇이든 뜨고 싶은 걸 뜨세요. 저는 이 장면 보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거 누가 보냈지? 이 상자를? 그 털실을 담아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이 장면이 제가 꼽는 장면인데 다양한 털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알록달록한 털실가 이게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 가지 능력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하거든. 선택.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지금 너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잖아. 다양한 털실 중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얘가 이제 선택하는 털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네가 선택해 이런 거잖아. 지금 얘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옷도 뭐 주는 대로 입었을 거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잠은 탑 속에서 가둬서 또 자는 그건데 유일하게 지금 하나가 생긴 거지. 이 털실 중에 네가 짜는데 네가 골라서 해라. 그래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 있는 이 두터운 어떤 벽을 깨고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줄 수 있는 선택권 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또 줄 수 있는 이게 엄마 아닐까? 여기 등장을 안 하니까 하지만 엄마 얘기는 일도 안 나오지. 여기. 하나도 안 나오죠.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지. 7살의 선택권을 가진다. 음. 이게 더, 의미있죠.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7살이 유아기에서 아동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 의지가 생기는 그 음. 나이가 7살이잖아요, 사실. 나라는 게 이제 음. 강해지는. 그때 이제 선택권을 주는 게.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9살인 거야? 9살로 봐야 되는 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입학 정도로 우리가 그 나이를 계산하면 되겠지? 나는 이 책 하나도 안 꽂혔어. 난 완전 여기 맞아. 들고 나가는 것도 좋잖아. 여기. 이 장면이 좀 시원하지. 그리고 읽었어요. 지금 양쪽 면을 다 사용했잖아. 근데 뭔가 부수고 나온 거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요. 눈이 보면은 정말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음. 느낌이. 사람 눈. 사람 눈. 가득한 눈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아까 창문에 그거하고 좀 닮지 않았어? 이렇게 그 이 늑대의 그 손발 이런 모습이 창살. 창살하고 앞장에 그거랑 조금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 그거 그 소피가 그만하면 정말 속상하면 정말 속상하면 거기 보면은 나무들이 걔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사실 이거. 이 장면도 좋아. 난 이 장면. 이제 틀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난 장면이 이 여기거든. 이 장면. 이전까지는 여기 보면 네모 프레임이 계속 같이 있거든요. 이게 프레임이 밖으로 나오는 게 권력일 수도 있겠다. 아빠 혼자만 나오잖아 지금. 왕이라서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른들만 나올 수 있는 프레임 밖을 얘가 지금 여기서 아이가 지금 난이 장면이 어. 되게 좋았어. 이 책은 이 장면은 그림체 물성도 되게 잘 활용해서 그동안 이제 네모 안에 갇혀 있다가 그 밖으로 이제 정말 바꿔놨잖아. 나오는 것 같아. 읽을까요? 약간 앨리스가 커진 맞아, 이런 맞아. 느낌? 앨리스 느낌 나요. 응. 몸은 커지고 점점 더 커지더니 높은 돌탑 지붕을 뻥 뚫어버렸죠. 로젤 루피는 껑충 뛰어 숲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여러 가지 그 약간 동화 이야기가 좀 섞이기도 한 것 같다. 우리가 저번에 의상 뭐 나는 의상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 왜 처음에 백설공주 의상이고 마지막에는 약간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분홍 의상이고 또 이렇게 커지는 거 보면은 약간 앨리스 생각도 나오고 또 뭐 갇혀 있는 거 보면 라푼젤 같은 느낌도 나고 또 우리 그림책도 얘기 잠깐 했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옷 입는 과정 보면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 뭐 이런 요 장면은 정말 괴물들이 사는 나라 뭐가 약간 좀 궁금해. 요 장면은 진짜 많이 비슷해서 이게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 이 자세도 비슷해. 자세도 비슷해. 자세도 비슷해. 다만 다르다면 이 장면도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그 우리 많이 본 그림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 네 맞아요. 그 마티스 그림 앙리 마티스가 맞나? 네 맞아요. 앙리 마티스 그림 앙리 중에 마티스. 춤인가? 댄스? 그거 댄스. 딱 그 댄스. 장면인 것 같아. 요즘 뜨고 이런 거 보면 그 오빠들 12명 이렇게 뜨는데 마지막에 팔 하나 못 떠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여러 가지 그 유럽에 있는 동화들, 옛 이야기들 많이 있는 것 같죠. 이 말도 되게 너무 그렇다면 내가 커다란 빨간 늑대가 되고 말겠어. 자기 의지 하고 말겠어. 하고 말겠어. 열정을 가득 담아서. 빨간 모자 이야기도 들어있어. 그렇지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빨간 모자한테 위험하잖아 세상이. 그래서 음. 늑대는 잡아먹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구조도 그렇지. 사실 의미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약간 복합적으로 좀 들어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그렇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전 되게 새로운 거지. 그리고 여기 보름달. 네, 보름달. 이제 보름달부터 변해서 늑대가 되는 네. 늑대 인간이 되는 건 보름달에 울면서 늑대 인간이 되니까 그것도
재미있는 설정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동안 늑대로 변해 있을지 살짝 힌트를 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여기 엄마가 안 나오는데, 이 아빠의 불안은 혹시 엄마의 엄마를 불의 사고로 아니면 보내고 엄마가 직접 지금 나갔어. 죽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실이 하나가 딱 그 나뭇가지에 걸린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로제 느낌이 실컷 놀았죠. 이 장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아까 그 장면을 뽑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골라라 그러면 이 장면이거든 나는. 그 점점 그러니까 실이 풀러지는 게 좀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아이가 크기가 작아지고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면서 그 빨간색이 그 초록빛이었던 그 숲의 색깔이 빨간 빛으로 물들고 그러니까 얘와 동화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근데 얘는 아직 자기가 작아진지 몰라. 그래서 보면 로젤 루핀을 에워싼 나무들은 커지고 또 커지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지금 진짜. 작아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어쩌면은 그동안에 억눌렸던 게 이렇게 해소가 돼서 조금 풀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억눌렸던 마음이 좀 풀려서 그리고 지금 많이 먹고 많이 실컷 놀고 그러면서 점점 뭐랄까 편안함을 느끼고 점점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보면 눈만 보이는데 약간 숲이 이렇게 좀 감싸는 느낌? 약간 포근한 느낌? 약간 무서운 느낌보다는 내가 안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이 마거리시는 이 작가가 굉장히 회화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아까 마티스 그림도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오마주가 있겠지만 그 그림에 이제 여러 가지 회화적인 요소들이 되게 아까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을 잘 넣었고 여기서도 보면 얘가 이제 로제르핀이 점점 들어가면서 사실은 시간이 변한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왜냐면 계절이 뒤로 가면 이제 계속 변하면서 가을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의 어떤 변화가는 시간 그것도 그림이 딱 나타내주는 거지. 그게 마침내 로제 루핀은 삼켜버렸어요. 이것도 좋아. 다시 보고 그렇지. 한 달 지난 달에서도 거야. 그치. 시간이 한 달 지난 보여지는 거야. 거지. 한 달 동안 실컷 뛰어놀고 이제 숲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자세히 봐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넘기면 하루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달의 변화로 우리가 지금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장면 안에 해가 지는 것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저 여기서 털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 털로 짠 걸 입었잖아요. 아까 엄마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준 털실을 애가 덮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를 그렇지, 보호 장비 같은 거. 보호를 하고 있는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느낌도 좀 든다 진짜. 털실은 또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다 덮어 쓴 거잖아.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앞부분에 왕은 성이라는 건물 안에 얘를 보호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 그리고 창으로 얘를 이제 외부와 차단. 외부와 차단하면서 이제 막 보호하려고 했는데 사실 필요한 거는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그 덮어주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외부의 뭐 어떤 그런 손길보다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좀 단단해져야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렇네.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 결국은 그렇지. 내가 내 손으로 짠 털실로 인해서 가능한 거고 그걸 내가 쓰고 이제 나갔을 때 그리고 해소가 됐고 얘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 막 이거 보면 나도 막 아우 이러고 싶지 않나? 지금 딱 그런 얼굴 표정 너무너무 그림이 너무 재밌고 예쁘지. 나는 예쁜 것 같아. 이름 너무 예쁘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빈 접시 같이 지금 들고 나가고 있어. 많이 먹은 거야.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어. 배불러. 배도 부르고 지금 신나게 놀고 있고. 믿을 만한 털실 옷도 있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자유와 먹을 거? 그 그 정도 아니야? 이게 지금 얘가 멀리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어. 왜냐면 여기가 집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지금 놀고 있지. 얘가 아주 멀리 떠난 건 아니야. 다 아는 아이야. 그렇지. 어떻게 노는지 아는 아이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성을 보고서 지금 아우 이러고도 있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아빠가 알아봐 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바깥 보고 아우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이 성을 보고 그냥 좀 하고 있어서 나 괜찮아요. 뭐 지금 잘 놀고 있어요. 뭐 이런 아빠는 뭐 하고 있었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꽂혀지네.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꽂히는 장면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 꽤 매력이 있네. 우리 지니쌤은 처음부터 난 책이 왜 별로였거든. 좋은지 모른다고 난 했었잖아. 좀 별로였거든. 이 그림 그릴 때 그림에서 이렇게 그 치아가 다 보이는 거는 사실 조금 이게 되게 그 뭐랄까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 치아를 보이는 것이 이렇게 좋게 뭐라고 그래야 돼? 선하게 그려지는 그런 거보다 조금 치아를 보이면 좀 악역일 수 빌런일 가능성이 높아. 안테 데이비스. 어. 그게 왜 되게 장난꾸러기 되게 추상화 같은 거 그려보면은 그럴 것 그러니까 미소 짓고 있고 뭐 이런 거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치아를 그리면 약간 빌런에 가까울 수 있어 진짜.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아빠 편이지. 완전 그렇고 이빨도 너무 듬성듬성하고 좀 그렇지. 이 작가가 아빠한테 왕한테 품고 있는 적이가 저기가 이렇게. 그 장면에 이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뭐 안아주고 뭐 내 딸아 왔어 뭐 이런 건 또 없어. 다시 서울로 그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리고 오자마자 로젤 루핀 이제 이 아빠에게 멋진 목도리를 떠줄 수 있겠지? 아빠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저기서 그러잖아. 우리 공주가 살아있었구나. 울먹였어요. 그러고는 당장 탑을 새로 지으라고 명령했어. 다시 가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아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깨닫는 게 없을까? 안부를 묻질 않아. 너 그동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거라고 한번 물어보자. 어쩌면 그게 조금 불쌍하기도 해. 자기 감정을 못 읽는 어른인 거잖아. 맞아.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불안에 휩싸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기쁨을 기쁘다고 어떻게 표현할지 슬픔을 슬프다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는 아빠인 거야. 어른인 거지 지금. 근데 좀 또 슬프다. 털실 준다. 이런 아빠들 많아. 음. 아우 진짜 사춘기 오면 아빠들이 애들이랑 말을 못해요. 어떻게 말을 걸지도 몰라. 그리고 엄마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근데 대부분 본인을 몰라서 그래. 본인 자신이 어떤지 이 상태가 어쩐지 모르니까 남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냐고. 참 어려워. 그 이제 애들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을 하고 놔주는 범위를 사실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만큼 잡고 있으면 너무 애들 꽉 잡고 있는 거고 너무 놔주면은 사실 방관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너무 놔주기도 그렇고 처음 애들 키워보는 그렇지 사람들은 어렵지. 어디까지 내가 놔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애들을 선행을 시킬까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를 유지 그 적당한 거리 팁처럼 그렇지. 실제로는 아이들하고 적당한 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사춘기 때는 적당한 거리를 뒤로 빠지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의외로 사춘기 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늦었어. 아니 초등학교 때 많이 같이 놀고 이런 다음에 사춘기가 오면은 좀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서 너 나한테 불만 있니? 저는 마지막 장면이요. 바로 생지 모양 잠옷이었답니다. 자, 얘가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에게 사랑하는 아빠, 제발 너그럽고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 이곳 좀 걸쳐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뜬 무언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생지 모양의 잠옷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변하는 게 너무 쾌감을 느꼈어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다시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아빠를 위한 거를 떴는데 목도리가 아닌 잠옷이었는데 생지 모양 잠옷이었다는 거지. 그 생지 모양 잠옷이었을 때 생지가 크기가 확실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 볼 때 아빠가 그 작게 변했다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 다음에 이 벽에 붙잡고 뭔가 부들부들하면서 밑에 쳐다보고 있는 이 장면이 뭔가 좀 약간 통쾌했어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치
이렇게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빠에게 생지 모양의 잠옷을 선물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생각하는 아빠는 작은 사람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작게 된 거겠지. 그리고 얘도 스스로가 작으니까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안 커지고 아빠는 생지처럼 작아진 거잖아. 큰 생지도 분명히 있을 텐데 작아진 거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모습? 결국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이렇게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작은 사람. 나는 그리고 얼굴 표정 보면 너무 어떻게 그림에서도 생지인데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은 얼굴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생지를 얘가 로제루핀이 만들어서 생지 잠옷을 딱 준 게 보면은 아까부터 해서 나는 그거에 되게 꽂혔는데 로제루핀은 빨간 넥타이를 입고 커졌잖아. 아빠는 생지 옷을 입고 작아졌잖아. 크게 역전이라는 게 나도 내가 이미 키가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5살짜리 아이한테 이 탁자가 어떻게 보일지. 우리한테는 허리 아래로 오는 낮은 탁자지만 그 아이한테는 눈높이에 아주 높은 커다란 탁자잖아.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내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몇십 년 익숙해져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역전할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잠옷인 거지. 그래서 정말 작아지기 전에는 작아져보고 로제루핀이 커져보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 보면 이 로젤 루핀이 사랑하는 아빠, 자기를 계속 가둬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빠, 제발 너그럽고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래도 이 딸은 아빠를 놓지 않아. 난 아빠 사랑해. 하지만 아빠 많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입을 것 같지 않아? 꼬시는 거야. 꼬시는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름달이에요. 그러면 이 털실의 마법은 보름달인가 봐요. 보름달에 변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한 달 수도 뒤에 있지. 변하게 되는 뭐 이런 거. 그럼 이 아빠는 한 달 뒤에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네. 있을까요? 네. 아니지. 지금 너 다시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들어오지. 해소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얘가 원하는 아빠는 너그럽고 따뜻한 아빠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생지가 돼서 그걸 좀 깨달아야지 돌아오지 않을까? 그냥 한 달 됐다고 돌아오면 재미없잖아. 그러긴 하네. 그 지금 얘기하는 게 제발 너그럽고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빠 스스로가 뭔가 깨우치고 내가 좀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진 아빠가 되었을 때 그게 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그때 돌아오지 않을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뒷얘기도 얘기해보자. 나는 처음에 딱 봤을 때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아, 저 아빠는 못 나가겠구나 생각했거든. 저 아빠는 저 생존 잠옷을 벗을 수 있을까? 못 나가지 않을까? 계속 터틀에 매달려서 그러고 있으니까. 같은 창문으로 같은 곳을 보고 있지만 딸이 보는 시야는 정말 넓고 이 아빠는 조그만 생지가 돼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야가 되게 좁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 느낌이 딸은 바깥 세상을 보는데 멀리 보잖아요. 그냥 여기까지 어, 보여요. 이게 얘는 그냥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거지. 그렇지. 볼 게 더 많은 거지. 음. 외부 세상에 내 미래가 있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아빠는 딸만 봐. 딸만 봐. 좁은 이유가 결국은 딸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은 사실 내가 보는 게 정확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노는 걸 보긴 하지만 노는 것도 보고 바깥 풍경도 보고 관심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고 얘는 그냥 딸만 보이는 뛰어가는 진짜 떠난 거야. 근데 어떤 어른들한테는 이 그림책이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지. 이 장면 보면서 그 책 생각했어. 그 다비드 칼리의 공룡 그 제목이 뭐지? 키키야 산책할 시간이야. 키키야 산책할 시간이야. 그거 우리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불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가 나중에 너그러운 아빠가 돼서 다시 왕으로 돼서 딸과 함께 이렇게 뭐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끝이 지금 이렇게 끝나잖아. 바로 생지 모양 잠옷이었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조금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베푼 사랑이 안전한 세상을 너에게 주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억울하다.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그림책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오로지 아이한테 편을 들어준다고 하나 아이 편에 서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어른이 어른다운 어른은 아니잖아, 왕이. 그건 맞잖아. 근데 우리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고, 근데 그것들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물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되물림 되는 걸 아이 입장에서는 끊어낼 필요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부모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히 아이 편에서 끝까지 이거를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그림책이 사실은 그 지점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렸던 어른한테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